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한국에서 활약했던 배구 선수 줄리아라고 합니다. 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그토록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오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때는 한국 무대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팀 내부의 혼란과 성적 부진 속에 거의 희생양처럼 쫓겨났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품었던 꼭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다짐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사실 돌아온다라는 표현조차 제겐 조금 부족하게 들릴 만큼 저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을 진심으로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렇게 한국에 미쳐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정도의 위기를 겪었으면서도 또다시 돌아오겠다고 결심했는지, 저 줄리아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잠시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배구를 하러 잠시 들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한국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불고기, 김치, 각종 반찬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학교 도시락에는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이 종종 들어갔어요. 사실 미국에서 김밥을 싸가면 주변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하나씩 훔쳐가곤 했죠. 그때부터 친구들이 말하길 이건 도대체 뭔 음식이야. 너무 맛있어 하면서 저도 우리 할머니 나라 음식인데 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키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남들보다 컸는데 배구 선수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중학교 때였어요. 그냥 키만 큰 게 아니라 공을 치는 감각이나 점프력 같은 게 꽤 좋다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좀 더 전문적인 코치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배구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프로리그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멋진 선수가 돼야겠다라는 꿈이 전부였는데 한국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제게 특별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바로 그녀는 한국계 혼혈 선수다라는 이야기요. 처음 한국의 KGC 인삼공사에서 저를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후보로 올렸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수많은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6.25 전쟁 이야기며 전쟁 후 폐허에서부터 시작해 짧은 시간에 눈부시게 발전한 국토며 그 사이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국민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대한 존경심이 컸죠. 미국은 땅이 넓고 자유롭지만 어딘가 개인주의적이고 서로에게 무심해 보이는 부분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알려주신 한국인들은 유대감과 의리가 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청춘을 기꺼이 바치는 면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국에서의 커다란 응원 소리 속에서 코트에 서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어요. 그렇게 드디어 2021년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에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독특한 공기가 좋았어요. 공기가 깨끗하다기보다는 흥분과 설렘에 제 심장이 마구 뛰었다고 해야 할까요? 공항에서부터 만나게 되는 시스템, 자동 출입국 심사와 공항철도,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깔끔한 교통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도 힘든 나라인데 한국은 지하철이며 버스 노선이며 도시 구석구석까지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서 이건 완전히 신세계다 하고 놀랐습니다. 처음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저를 환영해줬고 통역이나 스태프들도 저에게 관심을 많이 보여줬어요. 나름 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줄리아가 왔으니 올해는 높이에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팀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뭔가 팀 내부의 암투 같은 게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선수들끼리 코트 안에서 기싸움을 하거나 프런트와 감독, 코치진 사이에서 자잘한 갈등들이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뛰어온 저를 향해 은근히 견제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죠.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리그든 어느 나라든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해 KGC 인삼공사는 유난히 팀 전력이 약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저조한 성적이 이어졌고 언론으로부터 이번 시즌 여자 배구 최약체라는 비판을 들었어요. 그럴수록
팀 내부의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왜 이 성적이 나오고 있나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오갔고 외국인 선수인 제가 급작스럽게 지목되는 일도 생겨났어요. 사실 저는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제 역할이 완벽했다고 할 순 없지만 서브와 스파이크 득점 면에서는 팀 내 최다 기록을 찍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외국인 용병이 기대만큼 해주지 못했다는 식으로 희생양 만들기가 시작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구단 내부에서 코치진 몇 명이 태엽 비슷하게 행동하며 제 기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엉망으로 몰아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선수들끼리 들려오는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팀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건 사실이었어요. 결과는 시즌 중반도 못 가서 구단이 제게 방출을 통보했죠. 그 통보도 아주 일방적이었습니다. 구단 측 대표가 저를 감독실에 부르더니 팀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하게 레베카 당신과는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다 라며 A사 한 장을 내밀더군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온갖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선수였나? 이 팀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선수 한 명을 내칠 수 있나 싶었어요. 게다가 전 이미 한국 생활에 꽤 애착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컸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당장 그날이라도 짐을 싸서 떠나고 싶어졌겠죠. 미국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알아보면서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지 못했던 건 제 안에 한국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방출 통보를 받은 날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날 경기도 뛸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가 오후 7시였는데 점심쯤에 계약 해지 서류를 받은 거예요. 오늘까지는 괜찮죠? 그래도 경기는 제대로 해야죠. 라고 말했는데 구단 대표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결국 팀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외국인 선수 대체 영입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시만 더 뛰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그래, 여기가 내가 사랑한 한국이고 나를 응원해주는 팬들이 여전히 있는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드릴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팀의 공식 방출 발표가 뜬 뒤에도 3경기를 더 뛰었어요. 마지막 고별전에서 서브 득점 4점을 포함해 개인 기록도 꽤 잘 나왔고 팬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코트 위를 누비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경기 후에 라커룸에서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는데 코치 몇 명은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를 진심으로 응원하던 스태프들과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떠나게 돼서 안타깝다 라고 말해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던 날 제가 깜짝 놀란 건 구단 직원들이 나와서 배웅해줬다는 점입니다. 비록 팀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두가 저를 증오하거나 밀어냈던 건 아니었어요. 줄리아,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주세요. 라는 말에 저는 울컥해서 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곧 다른 팀에서 연락이 오겠지. 다음 시즌에 바로 콜이 들어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바뀌어도 한국으로부터의 연락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시즌 중반에 방출된 전적 때문인지 많은 구단들이 저를 선뜻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아는 괜찮은 선수지만 한국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는 인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게 너무도 억울했어요. 그 모든 문제는 사실 팀 내부 사태가 더 큰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스 리그, 터키 리그, 심지어 푸에르토리코 리그까지 오가면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제게 완벽에 가까운 시즌이었어요. 최다 득점, MVP 수상까지 거머쥐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지훈련 중에도 한국의 배구 경기를 시시때때로 챙겨봤어요. 도대체 이번 시즌에는 어느 팀이 잘하고 있나? 한국 팬들은 여전히 그 열정 가득한 함성을 지르고 계실까 하면서요. 마치 이방인처럼 앉아서 인터넷 중계를 보는데 가슴 한켠에서 묘한 그리움이 자꾸만 솟아났어요. 한국어로 외치는 해설, 그리고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집단 응원 소리가 저를 자꾸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SNS DM으로 한국 팬 한 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줄리아 선수,
저희는 아직도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당신이 다시 온다면 꼭 환영해 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한국 무대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비롯된 엄청난 동기부여로 저는 다른 누구보다 더 혹독하게 훈련했습니다. 새벽부터 코트를 빌려서 혼자서도 서브 훈련을 하고 체력 보강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 강도를 극도로 높였죠. 이렇게 꾸준히 기량을 올려왔다는 소식이 퍼져서인지 마침내 2025-26 시즌 외국인 드래프트에 제 이름이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살을 깎는 심정으로 준비했어요. 어차피 한 팀밖에 못 뽑히는 자리, 그것도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저를 뽑아줄 팀은 극히 적을 테니까요. 그런데 운명처럼 흥국생명에서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의 레전드라 불리는 김연경 선수가 활약 중인 흥국생명 말이에요. 사람들은 흥국생명이 왜 라셈을 뽑았을까 의아해했지만 저는 분명한 각오가 있었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돌아온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되자마자 팬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 줄리아가 다시 온다 며 반가워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도 실패하는 거 아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두 부류의 반응 모두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성적으로 보여주면 되니까요. 게다가 이번에는 전처럼 팀 내부 문제가 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흥국생명 구단 대표와 첫 미팅을 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꼭 제대로 된 성적을 보여드려서 한국 배구를 빛낼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구단 측에서는 제 다짐을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웃으며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요. 정말 열심히 함께 뛰어봅시다라고 해줬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즉 기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구계가 들썩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아버지까지 최근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에 기화 관련 문의를 넣었다고 해요. 제가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걸 증명하면 특별 기화가 가능한지도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한국인이 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네,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거든요. 이미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고 한식을 집에서도 자주 해먹습니다. 특히 비빔밥과 김치찌개는 제가 직접 재료를 사와서 만들 정도로 익숙해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미국에서 LA 갈비 같은 한국 음식을 사 먹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제 뿌리를 확인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IT 기술이 발달해서 은행 업무나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아주 편리하잖아요. 구단에서 제공해주는 태블릿으로 전술 영상을 다운받고 필요한 부분을 즉석에서 편집해 코치와 공유하는 시스템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또 지하철 노선과 KTX를 비롯한 대중교통 인프라도 미국보다는 훨씬 편하고 촘촘합니다. 한국에서 코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의 응원이 정말 대단해요. 해외에서도 볼 수 있는 응원 문화이긴 하지만 한국의 그것은 훨씬 열정적이고 하나로 뭉쳐서 막힘없이 터져나오는 힘이 있어요. 코트를 누비다가 고개를 살짝 들면 보라색 풍선이나 분홍색 풍선을 흔들면서 제 이름을 연호해주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에 필요한 존재구나 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줄리아, 힘내라라는 한국어 응원이 들리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다른 나라 리그에서는 해보지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 열정적인 팬이 있긴 해도 한국은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제가 한국으로 다시 올 수 있게 되는 데는 또 다른 숨은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해외에서 무척 친해졌던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푸에르토리코 리그에서 뛰던 시절 알게 된 한국 남자. 이름은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껏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가 저를 흥국생명 측에
열심히 추천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김성준 씨는 배구 에이전트도 아니었고 그냥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푸에르토리코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우연히 배구 경기를 보러 온 거죠. 제가 MVP를 수상하는 그 결승전 현장에 그는 관객으로 있었습니다. 경기 후에 한국말로 제게 정말 멋졌어요. 한국 팬들도 분명 당신을 그리워할 텐데라며 건네온 생수 한 병이 저희의 첫 인연이었어요. 그 뒤로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줄리아, 꼭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를 엄청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준 씨는 한국에 귀국한 뒤 흥국생명 구단 관계자를 우연히 만날 기회가 생겼다고 해요. 자기가 줄리아라는 선수를 현장에서 봤는데 실제로 얼마나 독하게 훈련하고 코트 위에서 빛나는지를 아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자들도 반신반의했겠죠. 외국인 선수로 한번 방출된 전례가 있는 선수를 다시 뽑자니 부담이 컸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가 여러 영상 자료와 푸에르토리코 언론 기사를 찾아서 꼼꼼히 정리해 보여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노력이 쌓이고 또 제가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서 기량을 제대로 보여준 덕분에 마침내 흥국생명 지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한국인이구나. 그 사실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김성준 씨가 저한테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줄리아가 다시 한국에 와서 뛰게 된다는 소식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저도 괜히 울컥하고 말았어요. 그분 덕에 제 꿈이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하게 현실이 됐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이번 시즌에 복귀하면서 품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한 선수로 살아남자. 단순히 한두 시즌 뛴 뒤에 떠나버리는 용병이 아니라 한국 국적까지 취득해서 한국 여자 배구의 자랑스러운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 가능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이미 관련해서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날도 오겠죠. 물론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이룰 수만 있다면 진심으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제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을 각오가 돼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26 시즌. 저는 훈련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빼놓지 않습니다. 체력 트레이너는 제게 좀 쉬라고 할 정도로 저는 저 자신을 극도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서 2번 실패하면 아무리 제가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승 트로피를 들고 팬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들여다본 한국은 분명 멋지고 발전된 나라였지만 직접 와서 살아보면 또 다른 감동이 있어요. 밤늦게도 마음 편히 편의점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점, 치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국 경찰과 군인들의 역할도 존경스러워요. 미국은 넓은 땅에 총기가 만연해 있어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는데 한국은 새벽 2시에 혼자 거리를 걸어도 비교적 안전한 분위기라 정말 편안합니다. 또 여기선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어서 언제든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어요. 외국인들에게도 아주 편리하고 매력적이죠. 빠른 택시의 호출, 깔끔한 도로, 곳곳에 설치된 무선 인터넷까지 제가 한국을 사랑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한국인 할머니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국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움직이시지 못하지만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더 오래 살게 된다면 꼭 모시고 오고 싶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우린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야. 한국이 어디 가서 부끄러울 나라가 아니야. 너무 자랑스럽지 않니라고요. 솔직히 이번에 제가 푸에르토리코 리그에서 MVP를 받았을 때보다도 한국 리그 복귀가 확정됐다고 말씀드렸을 때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미국인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듯 내 손녀는 한국에 간다. 한국 배구는 정말 최고라지라고 외치셨다고 해요. 이런 스토리를 듣고도 누가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줄리아는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어요. 제가 매 경기마다 스파이크를 꽂을 때, 블로킹에 성공할 때,
공중에서 떠올라 강타를 날릴 때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은 제가 왜 다시 돌아왔는지 한 번 더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저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다시금 다짐하게 되겠죠.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제가 왜 한국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다시 도전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시즌이 시작되면 저는 흥국생명의 유니폼을 입고 코트 위에 설 거예요. 바로 그 코트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주시는 팬들과 그리고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소중한 분들, 그중에는 뜻밖의 영웅 김성준 씨도 있죠. 모두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지 않아요. 대신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팬분들은 그저 마음 편히 코트에 와서 저 줄리아가 어떻게 날아오르는지를 지켜봐 주시면 돼요. 제가 공을 때릴 때 울리는 박력 있는 소리와 득점이 터졌을 때 함께 터져 나오는 팬들의 함성이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레베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